안녕하십니까. 1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쉐넌의 메인 티어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 한해서 그리고 유니폼한 인풋 확률 분포를 가정한 상태에서 쉐넌의 메인 티어럼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소스의 확률 분포는 모두 동일하게 n분지 1로 가정을 하고, 또한 그때 정보량은 결국은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한 로그 m의 값을 갖는다라고 일단은 유니폼 인풋 가정에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n비트 익스텐션을 하여서 라지 m개의 심볼 모두 각각에 대해서 n비트, 스몰 n비트로 이루어진 코드를 전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각 빛 포지션에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 모델을 가정을 하였고, 따라서 n차 익스텐션된 n비트 코드를 전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널 캐퍼시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nc로 설정을 하고, 결국은 c는 각각 그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 1-HQ였기 때문에 n 곱하기 1-HQ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은 nc-입실론, 여기서 입실론은 입실론 1은 아주 작은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equal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결국은 베이스 2로 우리가 바이너리인 경우를 상정을 하기 때문에 m은 2의 nc-입실론 1으로 하고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었죠. 오늘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small n 비트를 전송하는 경우에 각 비트에서 q의 에러 확률을 갖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nq개의 에러가 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nq개를 중심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였었죠. 물론 이때 요 약간의 차이, 예를 들어서 입실론 2만큼의 어떤 그 nq를 중심으로 anq 플러스 입실론 2를 넘어가는 경우의 확률이 거의 아주 작은 값이 되도록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좀 정리를 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를 해서 기술을 해보면은 이것이 C 자체가 NC 자체가 지금 1-HQ N 곱하기 1-HQ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다른 좀 정리를 해보면 2의 여기 N이 될 테고 이것은 2의 N HQ 플러스 입실론 1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위쪽에서의 이 식과 이런 상황을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입실론 2를 어떻게 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요 입실론 1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부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요 n 비트를 전송할 때 사실은 n 비트를 우리가 순수한 정보량으로 볼 수 없고 결국은 요만한 에라의 영역을 일단 확보를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기에 가능한 모든 n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들어서 m개의 이러한 심볼을 보낼 때 첫 번째 심볼을 보낼 때 산란의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산란의 정도는 W로 다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산란의 정도가 동일한 그러한 경우를 유니폼 채널이다 라는 용어를 활용을 했었고 요 산란의 정도는 각각의 W는 NHQ에 해당하는 만큼의 우리가 산란의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다 동일하게 NHQ의 그러한 산란의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모든 경우에 대한 그 경우가 다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고 사실은 이 n개 중에 m개의 어떤 특정한 코드에 해당하는 센터 값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어떤 사격의 경우로 한번 대응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m명의 이 사수가 라지 m개의 어떤 사수가 손떨림이 한 W 정도 되는 이러한 손떨림을 가지고 있는 균일한 손떨림의 사수들이 이 전체 표적 2의 n개의 즉 n비트로 이루어진 2의 n승의 모든 가능한 표적들이 있다고 치고 이것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맞추는데 이것이 이 바깥으로 넘어가지를 않고 요 정도의 산란의 분포, 그 산란의 분포가 바로 NHQ라는 것이죠. W. 이것을 우리가 NHQ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나누기 문제로 2의 N을 2의 NHQ로 나눈 것의 개수가 결국은 근데 이제 그것에 약간의 입실론 원만큼의 여유를 두자 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m개로 이렇게 m개를 확보하는 그러한 설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기서 n이 이제 이렇게 가로가 쳐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니폼 인풋을 가정한 상황에서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이러한 또한 상황을 우리가 설정을 했었죠. 이 부분에서의 최종 결론은 우리가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할 때 우리가 n이 크다고 하면은 요 n q 플러스 입실론 2 요 입실론 2가 어떠한 값이 정해지는 경우 물론 이것이 입실론 2와 입실론 1은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허용 오차를 두더라도 이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nq보다 nq를 중심으로 n 입실론 2만큼의 요
간극이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확률이 제로가 되도록 n을 충분히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을 어떤 이 확률 분포 값의 어떤 분산 값을 설정을 하고 그 값에 되도록 n 이플silon 2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설정을 해서 확률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값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이 이플실론 1과의 어떤 관계식이 있을 텐데 그것은 차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러가 나는 확률을 한번 지금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날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이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격을 하는 경우를 따져본다면은 요 어떤 특정한 i번째 사수가 저희가 요 중앙을 향해서 겨눴는데 평균적으로 이만큼 산란의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고 그런 경우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nq 플러스 이플실론 2가 어떤 설정값 여기서부터 약간의 벗어나는 경우를 넘어서 그 이상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거를 더 넘는 그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요거를 거의 n을 크게 하게 되면은 n을 상당히 크게 하게 되면은 그 값이 거의 제로가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럴 확률은 제로가 되도록 n을 크게 만들면은 결국 이러한 부분은 에러 확률이 제로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에러의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랜덤 인코딩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 랜덤 인코딩이라는 것은 스몰 n번의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i번째 심볼의 코드를 결정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결정하는 코드 간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심볼 간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비트, 1비트 에러 커렉션 하게 되면 최소한 3만큼 떨어져 있는 해밍 디스턴스가 3만큼 떨어져야지 1비트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1만큼 떨어진 이 스피어의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은 우리가 1비트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는 그러한 해밍 코드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드를 이 중간 코드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라지 n번에 걸쳐서 n비트를 우리가 각각을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n비트의 코드들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약간 운이 안 좋게 이 코드와 이 코드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n이 크면은 우리가 각각의 그 코드의 디스턴스가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재수 없게 2번 던진 동전 n번 코드하고 다음 던진 동전 코드하고 서로 해밍 디스턴스가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코드 간에 우리가 사격 요 표지판을 설정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동전 던지기에서 이 센터를 정한다고 할 때
이것이 만약에 사수가 첫 번째 사수가 이쪽 표적, 두 번째 사수가 이쪽 표적,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동전 던지기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표적을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산란이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전 던지기에서 우리가 이 표적을 정하는데 결국 이 중앙 표적을 각각 정할 때 이게 표적들이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고 표적 정하는 경우에 이게 붙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에러가 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모든 사수의 조정 능력은 거의 일정하다고 보고 떨어지는 정도는 에라의 척도에 의해서 W는 또 NHQ라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 모델을 이용해서 균일한 이러한 진폭이 결정이 된다고 치고, 근데 n을 충분히 크게 하면은 즉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익스텐션 n비트 익스텐션 스몰 n비트 익스텐션을 충분히 크게 하면은 에라가 거의 nq에 집중되고 그보다 넘어가는 경우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n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에라가 해소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에라 경우는 이 표적을 정할 때 이 표적의 동전 던지기를 통한 이 표적 구하기 중에 이것이 충분히 다 웬만하면 떨어져 있는데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웬만하면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표적이 이렇게 서로 가까이 인접하게 코드가 정해지면은 결국은 사수가 진폭이 일정하더라도 결국은 그 다른 영역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영역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1번 사수로부터 왔는지 2번 사수로부터 왔는지 판정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요 맨 마지막 부분에 도표에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 AI가 SR 스피어에 정확하게 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러가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에러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표적 랜덤 인코딩 할 때 표적 자체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사수가 이 영역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적을 이 영역 안에 표적이 사격을 하고 이 표적 자체도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 표적에 다른 표적들이 이렇게 이 모든 가능한 n-1개의 표적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에러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표적들, 이 표적을 정하는 이 과정에서 이 표적들이 내 쪽으로, 이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이 표적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나머지 표적들이 다 이쪽으로 특정한 표적 안쪽으로 들어오는 i번째라고 가정을 했을 때 i번째 표적에 표적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전 던지기를 정하기 때문에 이 표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구역 안쪽으로 표적이 정하게 되면은 다른 표적들이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될 확률이 바로 에러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은 사수의 문제고 두 번째는 표적을 정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한번 따져
보면은 나머지 즉 row of large numbers에서는 우리가 표적의 사수의 문제는 일단 n을 크게 하면은 그 바깥으로 사수가 바깥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표적을 정하는 랜덤 인코딩 과정에서 다른 쪽에 이 표적이 이쪽으로 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겹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아무리 사수가 정확하게 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손떨림 하에 쏘더라도 따라서 다른 쪽 이 표적을 정하는 즉 코드를 정하는 랜덤 인코딩 과정에서 이 안쪽으로 다른 쪽 코드하고 겹치게 되는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즉 에러가 나는 경우는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사수의 문제로서 결국은 사수가 그 표적을 중심으로 에러의 그 허용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즉 i번째 코드가 스피어, 그러니까 이 에러 확률의 첫 번째 텀에서와 같은 이러한 사수의 문제는 결국은 n을 크게 하여서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충분히 작은 값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표적의 문제로서 이 표적, 즉 우리가 코드를 결정하는 유니폼 랜덤 인코딩에서 나의 코드, 내가 속한 코드로부터의 나의 어떤 스피어 안쪽으로 다른 심볼의 코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즉 내 것 말고 다른 것은 라지 m-1개의 다른 코드들 중에 하나라도 나의 스피어 안쪽으로 동전 던지기로부터 코드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겹치게 되고, 겹치는 경우에 우리가 수신된 값으로부터 판정할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에러가 되는 경우는 사수의 문제로서 내 영역을 벗어나서 사격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벗어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른 다른 그 코드 값이 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즉 다른 심벌의 코드가 나의 스피어 안쪽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이 에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부등식으로 보면은 이것은 첫 번째 이것은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거의 1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보다 작은 값이지만 이걸 1로 하면은 부등식 관계가 성립을 할 테고, 따라서 이거는 그냥 나오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전 던지기로부터 그 결정된 코드가 지금 나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코드의 스피어 안쪽으로 결정되는 경우 에러가 이제 생길 텐데,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유니폼 인풋, 즉 균일한 확률 소스로 가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즉 m-1 경우에 가지수가 있죠. 나의 것 이외에 다른 코드들이 내 스피어 안쪽으로 동전 던지기에서 그 코드가 겹치게 되면은 그러한 경우에 것이 이 스피어 안쪽으로 다른 코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특정한 i번째고 이게 1번째, 2번째 다른 코드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따져보면 특정한 i 빼고 나머지 n-1개의 모든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면 결국은 사수의 문제로서 이것은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고요. 다른 n-1개 그 다음에 던진 것이 전체 스피어 n비트로 동전 던지기에서 특정한 코드 안쪽에 이 특정한 코드의 스피어 안쪽으로 이쪽으로 결정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면 결국 에러 확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유니폼 인풋을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n번 던져서 코드가 이 특정한 스피어의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다 균일하죠. 매번 n번 던져서 코드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 전체 스페이스에서 특정한 코드 안에 코드를 중심으로 한 이 스피어 안쪽으로 결정될 안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면은 그러한 경우가 n-1개 다른 코드들이 이제 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죠. 그러면은 여기 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n-1이지만 m으로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좀 더 이 부등식이 강화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볼 수 있을 테고 그럼 요것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2의 n가지 중에서 n비트로 이루어진 모든 가능한 스페이스 중에서 여기에 동전 던지기 n번 하는 것이니까 n번 중에서 이 스피어 안쪽 이 스피어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 놨죠? 이 센터로부터 Q 결국은 어떤 R만큼 떨어진 그러한 중앙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R은 뭐였죠? Q 플러스 지금 우리가 입실론 아까 2였죠. 그래서 입실론 2만큼 Q R이 중앙으로부터의 해밍 디스턴스가 R이 되는데 R만큼 떨어진 이 안쪽의 모든 가능한 경우의 가지수 이것은 이 센터 값 1, 그 다음에 해밍 디스턴스가 1만큼 떨어진 그러한 경우, 그 다음에 2만큼 떨어진 모든 경우, 3만큼, 그 다음에 R만큼 떨어진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다 누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스피어 안쪽으로 코드가 결정이 될 경우의 가지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n번을 던져서 그 중에서 이 특정한 스피어 안쪽으로 떨어질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유니폼 인풋을 가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기도 하고 동전 던지기로부터 결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편중 없이 골고루 가지수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가지수는 이게 n승분지 요 안쪽에 스피어 안쪽에 이 경우의 가지수 즉 요 모든 것을 더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미 요것은 2의 n h 람다는 여기서 우리가 람다는 q 플러스 입실론 2라고 우리가 했었죠. q라는 것은 에라가 날 확률,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의 에라의 확률이고 입실론 2는 아주 작은 값으로 우리가 일단 설정을 하였던 것이고 입실론 2는 우리가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nq 여기서 이 특정한 이 분산값을 우리가 입실론 n 입실론 2 n q 플러스 n 입실론 2만큼의 요 중앙으로부터 하게 되면 요 이렇게 벗어날 확률이 제로가 되도록 이거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n을 충분히 크게 하면은 그러한 어떤 특정한 입실론 2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수학 식에 의해서 바이노미얼 바운드에 의해서 결국은 이 모든 누적된 값은 이러한 값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에라가 될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사수가 어떤 자기가 어떤 이것을 넘어가는 자기의 그 균등한 영역을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에 에라 이거는 n을 충분히 크게 만들면 제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의 문제로서 표적이 랜덤 인코딩 과정에서 동전 던지기 하는 경우에 우리가 표적이 중첩될 경우의 확률, 즉 그렇게 돼서 에라가 될 확률은 m개,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쓰면 2의 n개를 2의 n h 람다 이렇게로 나눠주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잘못됐습니다. 거꾸로 뒤집혀졌죠. 전체 경우의 가지수가 2의 n 가지고 n 2의 n개 중에 nr이니까 이게 2의 nh 람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면은 n을 위로 이게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m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을 어떻게 설정을 했었냐면은 2의 n c 마이너스 입실론 1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m을 그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h 람다를 다시 풀어서 쓰면 1-hq 플러스 입실론 2가 되고 요 1-hq 플러스 입실론 2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 이 함수는 바이너리인 경우 이렇게 0과 1 사이에, 그 다음에 이 에라가 물론 에라가 전체 q 플러스 입실론 2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가정 하에서 여기 모양이 이렇게 컨벡스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우리가 어떠한 요 q 값이 있으면 q 플러스 입실론 2는 이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이 있을 테고 q에서의 접선보다 같거나 작죠. 따라서 이 접선의 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기울기 값은 미분 값일 테고, 미분 값 h q 플러스 입실론 2라는 요 값은, 요 실제 값은 hq 플러스 여기 입실론 2 하고 요 기울기 값을 더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의 이 값은 결국은 hq 플러스 입실론 2 그 다음에 q에서의 기울기 값을 곱하면은 결국은 이 직선 상에서의 높이 값이 될 텐데, 요거 미분 값은 h 함수를 q로 hq를 q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HQ 1-HQ 플러스 입실론 2니까 1-HQ 플러스 HQ 마이너스 HQ 플러스 입실론 2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두 개의 중간 것을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나열해서 쓸 수가 있고, 1-HQ는 C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뒤쪽 부분은 HQ
q 플러스 입실론 2 마이너스 hq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입실론 2 이런 부분이 이제 될 텐데, 결국은 이러한 부등식 관계에 의해서 그 뒤쪽 부분을 입실론 3라고 이렇게 놓고, 입실론 3는 물론 입실론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 관계로서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식들을 최종 요 에라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입실론 2가 델타 m 대신에 m 여기 다음에 n 1-h 람다 대신 람다가 q 플러스 입실론 2였죠. 결국은 요 1-h 람다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c-입실론 3를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m은 뭐였죠? m은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이것과 이것을 보면 여기 C항과 여기 C항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C항이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입실론 1과 입실론 3, 물론 입실론 3는 입실론 2로 연결된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 입실론 1 여기서 마이너스 n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3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n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죠? n을 크게 하면은 요 항이 제로가 됩니다. 물론 이 기본 전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여기서 입실론 3를 다시 풀어서 입실론 2로 이렇게 관계를 지어보면은 입실론 1이 입실론 2의 로그 q 분지 1-q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n을 크게 하면은 이 뒤쪽 항이 다 제로가 되고, 결국 P2는 어떻게 되죠? P2는 제로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건만 만족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n을 크게 하면은 결국은 에러 없이 지금 위의 상황에서 에러 없이 채널 캐퍼시티, 물론 n차 익스텐션 했기 때문에 nc만큼의 여기서 nc만큼의 물론 nc 마이너스 입실론 1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n 입실론 1이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스몰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nc만큼의 채널 캐퍼시티를 우리가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는 것이 보낼 확률의 에러가 될 확률이 제로가 되는 as n이 무한대로 되면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러 없이, 이게 중요한 얘기죠. 지금 증명한 부분이 바로 에러 없이 n을 크게 한다면은 이만큼을 보낼 수 있다. 실제로는 에러가 있는데 그 에러가 나오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의 Q만큼의 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C는 1-H Q에 해당하는 만큼 확보가 되고 nth 익스텐션에서 NC만큼의 물론 이 C는 Q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에러가 실제로 Q만큼 일어나더라도 채널 캐퍼시티만큼은 에러가 없이 보낼 수 있다 라는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 유니폼 인풋을 가정하고 유니폼 채널을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채널 코딩 상황에서 우리가
채널 코딩을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랜덤 인코딩을 한 상태에서 셰논의 메인 티어럼을 우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랜덤 인코딩이기 때문에 n을 얼마나 크게 해야 될지, 물론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n을 얼마만큼 크게 해야 될지는 좀 고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떠한 전체적인 우리가 직관적으로 커다란 틀에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셰논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